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경인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임수 살펴볼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수인 임수는 우리가 대해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음수인 개수도 있습니다.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작은 물의 개념, 옹달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을 때 임수의 특징, 일간이 임수의 특징은 신왕하면 충분지성을 갖는다.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지성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보다 청징함을 좋아한다예요. 맑을청, 맑을징.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이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탁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간마다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이 사주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나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수는 그래서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토를 보게 되면은 음토인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요. 오히려 기토 탁임이 돼서 임수를 탁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무토가 없는데 임수일간이 왕하다 이때는 식상인 목으로서 설기 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는 내일도 설명하겠지만 개수는 탁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관사를 치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개수일간이 수일간이 왕해지면 일단 한습해지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화를 얻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탁해지지 않도록 목으로서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다? 일간의 특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 자, 다음으로 이러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무슨 월?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월에 태어난 임수 격을 보게 되면은 양수인 임수가 월지에서 양목인 인목을 받기 때문에 수생목의 관계, 근데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거는 식상 중에서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은 식신격이 된다. 단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고 목이 임간지로서 매우 왕한 반면에 수일간은 수는 인월의 병지, 묘월의 사지 해당이 돼서 인묘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 즉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신약해서 왕한 식신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안에서 다 추론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격을 논할 때 월지만 갖고 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간 중에 무엇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중에는 지장간, 무토병화 간목이 있죠. 단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쓰지 않겠고, 병화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양수인 임수가 양화인 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편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경겁제가 없다고 하면 제다신약의 설기태가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라도 병화가 투출됨과 동시에 간목의 봉기, 인의 봉기인 간목이 투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본기가 중기보다는 우선한다. 그래서 간목 병화 같이 투출되어 있다. 뭐 식신격에 식신생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간이약감은 식신격에 설기태가 하죠. 재성이 왕해지면은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의 조력을 얻는 것이 인월의 임수는 급선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비견겁제는 같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은 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는 금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라도 경금 같은 것이 있으면 금은 수를 생할 뿐만 아니라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수를 얻었다. 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비견겁제인 수는 목을 다시 생해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격 또는 상관격은 인성을 얻어서 인성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격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면 식신도 그 다음에 이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여지고요. 더해서 연지에서 인목을 또 받습니다. 설기가 굉장히 심해지고 병화는 월령, 연지 있는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재성은 더 왕해지죠. 약한 임수가 왕목에서 목다수 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 화다수 갈이 될 수 있겠다. 진퇴양난이다.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일지에서 비견인 자수를 얻었죠. 이것을 또 여러분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이렇게 약한데 간여지동이 되더라도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둬서 내가 왕해져서 이런 식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건 간여지동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수가 양인인 자수를 얻어서 뿔을 얻어서 그래도 이 식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자, 월간의 경금인 편인이 있지만 아쉬운 점 이 경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고 그다음에 인목 2개의 뿌리를 둔 병화의 극제를 받기 때문에 이 편인인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겠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비견겁제인 수를 다시 얻으면 이 비견겁제가 이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병화가 경금을 억제하는 것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만큼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할 수 있고 그 수는 다시 화를 억제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자수를 얻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화의 세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시에서는 그 수의 세력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주를 설명 간단히 하면 임수일간 인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인데 월령 자체가 목의 왕하고 수는 인월에 병지가 되기 때문에 식신격에 설기태과해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식신격이긴 하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격 단 일간이 약하면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연지에서 다시 인목을 봐서 식신이 더욱더 왕해졌고요. 이런 상태에서 임비의 조력이 없으면 임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임수가 이 자의 뿌리를 두고요.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는 좋지만 이 경금이 좀 뿌리가 없고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억제하고 있으니 경금인 인성 편인이 임수를 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생시에서라도 조금 더 일간 임수가 생왕해지기를 바라서 일간 임수를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 하나만 있었는데 또 양인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입니다. 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임수가 신강합니다. 신강. 그러면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지성. 그래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없죠? 무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사주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목화가 오히려 세력을 얻어야 되니 이거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축은 합토라고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할 때 천간에 임수 개수 또는 이렇게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축 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축 합수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맞고요. 임수가 축에 뿌리를 두고 이 경우에는 축이 있기 때문에 신금, 경금이 다 뿌리를 얻죠. 물론 병화에서 이 경금이 어느 정도 극제를 받지만 그래도 뿌리 없는 경금보다는 축이라도 뿌리를 두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임수를 생할 수 있죠. 이것도 임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생조해주는 쪽으로 식신생재하는 쪽으로 틀을 잡는 것이 좋겠고 축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이민시 또는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또 목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자수의 뿌리를 든 비견인 임수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자 신축시에 비해서 이거는 목화가 세력을 얻었다. 만약에라도 오화가 와서 좌우충이 되는 순간은 임수 두 개 뿌리가 와장창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모시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느 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보 대운 때 이 좌우충이 되게 되면 이 자수 임수 뿌열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0년이죠. 대운은 이때 좀 곤란함을 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민시뿐만 아니라 개묘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진토하고 자하고 이렇게 됩니다.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관살이라서 많은 분들이 임수가 임묘했다라고 봐서 임수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진 합수 준삼합이죠. 이렇게 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수가 이건 왕한 거예요. 그리고 임수가 어느 정도 왕하면 무토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식신인 간목에 투출되어 있죠.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격에 상관 식신생재하는 틀로 간다. 이거는 남자도 제가 봤을 땐 나빠 보이지 않아요. 남자도. 왜냐면 이렇게 자진이 합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가보대운 때 좌우충도 요거는 구제가 되고 임수 자체가 자수와 진토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다. 이건 여명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갑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자시는 여명이 선택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었습니다. 또 화가 또 왕아지게 되면 임수가 요 자수 하나 꼴랑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때 이 자수 하나를 건드리면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뿌리가 박살이 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경금이 뿌리를 두는 만큼 병화도 여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아무리 사에 경금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병화에 의해서 극제를 받기 때문에 임수를 생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녀 불문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바로 이 병호시계가 되겠죠. 이거 인호합으로 보는 분들인데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간혹 이런 날을 또 좋다고 또 이 날에 병호시를 또 택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간이 약한데 무토 투출되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자수하고 신금하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이거는 아까는 자진수국이었지만 이거는 신자수국이 되죠. 자수하고 신금하고 합을 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가 태어나도 좌우충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자 앞에서 경금도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지 않죠. 그러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임수가 왕해질 때
무토가 있으면 무토를 쓰는데 무토가 없으면 갑목을 쓴다 그랬잖아요. 갑진시가 되면 요거는 식신생재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무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 칠살로서 임수를 생해주고 그다음에 약한 무토를 갖다가 병화라서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무신시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 남자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무토가 좀 세력이, 무토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어디에, 병화에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감안해 볼 때, 여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신시도 나쁘지 않지만 여명은 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무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1월에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자수 하나에 뿌리를 뒀던 임수가 약해 보이지만, 신해시는 이제 해수의 자수에 그다음에 뿌리 없는 경신금이라 하더라도 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왕합니다.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해주는, 이것도 식신생재의 틀로 가는데, 여명이 경자시 신해시를 좀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명은 갑진시가 제일 좋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무신시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